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에 있는 현대 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최근 수백만 톤의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출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그동안 대산공단에서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말로만 안전과 환경을 외칠 뿐 달라진 게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현대 오일뱅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맹독성 물질인 페놀을 포함한 폐수 130만 톤을 수년간 굴뚝을 통해 증발시켜 대기로 배출했고, 이미 사용한 폐수 100여만 톤을 재활용을 빙자해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들에게 보냈다는 것으로 전현직 임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일뱅크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재활용했고 페놀도 중화 처리시켜 대기 오염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기소 사실이 전해지면서 서산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안전 환경 문제가 늘 끊이지 않는 곳인 만큼 충격은 더 컸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백만 톤이란 배출 규모부터 놀랍다며 주민 건강권이 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윤리를 망각하고 기업 이윤에 우선한 사건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건 충격적입니다. 이게 실제로 방출했다면 지금 잠재적으로 심각한 건강 위협에 이제 처해 있다라고. 서산시는 지난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뒤 대기업 사사가 안전, 환경망 구축에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는 상황이 좀 발생했고요. 관련 세계사를 좀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 좀 항의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것들을 약속을 받고. 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도 기소 사실이 공유되면서 분노에 찬 서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특위를 가동 중인 서산시의회는 현대 오일뱅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또 서산시는 현재 산단에 대한 환경 통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충남도와 환경부의 단속권이 서산시에 일부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부여군 현직 군의원 부인이 벌인 금재테크 투자 사기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지난 14일부터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A씨의 금 투자 사기 고소장은 모두 38건으로 신고 피해 금액만 72억 원에 달하지만 별다른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A씨의 남편인 부여군의원 B씨는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은행 강도의 행방이 나흘째 오리무중입니다.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용의자가 주도 면밀한 도주 행각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가게 앞에 세워진 흰색 오토바이로 다가옵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장갑까지 끼곤 오토바이를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 18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고 달아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범행 전날 모습입니다. 용의자는 이렇게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 2대를 미리 훔친 뒤 범행 당일에는 은행 점포 주변을 여러 차례 배회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인원이 원래 2명 정도밖에 일을 안 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강도에서.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용의자는 주말 내내 대전 주변 국도와 CCTV가 없는 도로를 오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습니다. 검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끼는 등 계획된 범행에 경찰은 신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2대는 지난 주말 발견됐지만 여전히 묘연한 용의자의 행방에 주민 불안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3, 4일 지났는데 아직 잡히지 않아서 주민으로서 좀 불안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범행의 대상이 된 신협엔 청원경찰도 없었던 데다 점심시간이라 근무 중인 직원이 적었다는 점에서 보안에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용의자는 범행 이후 교통수단을 바꿔가며 도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 가운데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스승 찾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로 바꿔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교사 이름을 입력하면 재직 중인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스승 찾기 서비스를 지난 1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는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 교사의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2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70대 거주자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나머지 3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옆집까지 번지면서 총 4세대 내부 56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가스 폭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간 열린 대전 영시축제 방문객이 93년 대전 엑스포 이래 단일 행사 최대 방문객인 11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전시는 객관적인 통계와 축제 방문객들의 의견을 모아 영시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년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동안 열린 대전 영시축제 방문객은 1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 개수기 조사와 지하철 이용객 등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93년 대전 엑스포 이래 지역 단일 행사 최대 방문객인데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타지 방문객이 70% 이상이었습니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근 상권은 축제 기간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중앙시장 일부 점포는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안전사고는 0건. 실시간 인파 밀집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파 밀집 시간대에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해 인파를 분산시켰습니다. 원도심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영시축제가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 하지만 대전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다양한 연령층을 만족시켰지만 축제의 특색을 명확히 살릴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개최된 행사 내용을 돌아보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사까지 1km 도로를 차단하면서 축제 참가자들에게 일상과 다른 일탈을 선사했지만 교통 민원이 가장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축제 방문객 설문조사와 인근 상권 매출액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향후 축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오는 25일 열리는 영국 에든버러 축제에 방문해 벤치마킹 요소를 고민하는 한편 해외 자매도시의 축제를 홍보해 영시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가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선택 종목으로 e스포츠 채택을 추진합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국내 최대 e스포츠 행사인 LCK 결승전을 보기 위해 대전을 찾은 2만여 명에 달하는 팬들의 응원과 염원을 담아 e스포츠를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릴 예정인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선택 종목에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스포츠는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국내 최고 e스포츠 스타인 페이커 이상혁 등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태풍과 장마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연 인원 56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6% 늘었고 이는 태풍과 장마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규모로 개최된 보령 머드축제 성공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7일간 열린 보령 머드축제에는 외국인 8만여 명 등 국내외 관광객 164만여 명이 방문했고 특히 지난 9일에는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5천여 명이 찾기도 했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모기도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무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예보돼 있지만 비가 그치면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기다리던 처서 효과는 없을 전망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낮 기온 33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은 인근 공원에 시원한 그늘을 찾았습니다. 평상에 누워 낮잠을 청하기도 하고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낮에 활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늘이 아니면은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처서가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그 더위가 가실 줄을 몰라가지고 이틀 후면 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와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찾아오고 비 소식까지 있지만 이후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태풍 때문에 일본 쪽으로 물러나 있던 덥고 습한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저녁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충남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는 23일까지 30에서 80mm, 서산과 태안, 당진, 홍성 등 서해안과 충남 북부 지역엔 120mm 이상 비가 예상됩니다. 8월 하순에 내리는 비는 선선한 바람을 몰고 오기도 하지만 이번 비가 그친 뒤에도 다시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확장해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 폭염특보가 차차 해제되겠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0도 내외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9월 초까지도 이 같은 무더위가 지속되다 9월 중순쯤에나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압 배치에 따라 강수 집중구역이나 시간 등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시가 에너지의 날을 맞아 내일 저녁 9시부터 5분간 대전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한비탑, 엑스포다리 등 대전 시내 곳곳에서 소등 행사를 갖습니다. 시는 에너지 절약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등식 행사에 일부 아파트 단지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대전에너지시민연대 등은 소등 전 저녁 6시부터 에어컨 설정 온도 26도에서 28도 지키기 캠페인을 펼치고 환경음악회도 개최합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60대 고물상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8시쯤 대전 중구의 한 고물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고철 수집 일을 하다 최근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서부발전이 업무협약을 맺고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450억 원을 들여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설립을 추진 중으로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충남도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만큼 반드시 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해 수소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지역의 고액 기부자들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이 대전 동구청에 설치됐습니다. 동구청 1층 로비에 조성된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나눔 영웅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소개하며 동구에선 10명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천안시의 택시 요금이 4년여 만에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인상된 요금은 중형 택시 기준 기본 요금은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되며 기본 거리는 2km에서 1.4km로 0.6km 단축됩니다.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으로 유지되지만 거리 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고
심야 할증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는 한편 시외 할증은 12% 인상된 32%로 조정됩니다.